다음으로 전정의 종류 중에서 갱신전정이랑 세부전정이 있어요. 이거는 전정의 목적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잊어버렸는데 이 단초전정과 장초전정에 구분하는 기준은 마디수, 남겨놓는 마디수에 따라 단초전정과 장초전정으로 구분하는 거였고, 이 절단전정과 소금전정은 가지를 자르는 위치에 의해 전정의 종류를 구분한 거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갱신전정과 세부전정은 전정의 목적을 기준으로 전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갱신전정이 뭐냐면 세력이 강한 가지를 이용하기 위해 오래된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오래된 가지를 제거하면 원래 오래된 가지로 갔을 양분들이 새 가지에 집중되니까 새 가지의 세력이 강해지겠죠. 반면에 세부전정은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수관 내부에 그늘을 만드는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수관 내부의 광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한 전정입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넘어가서 여기서 먼저 이 페이지부터 살펴볼게요. 가지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소금 전정의 영향이 달라져요. 소금 전정 우리 앞에서 배웠죠? 소금 전정이라는 것은 이제 남긴 가지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정화우세랑 관련이 있습니다. 정화우세 우리 항상 중요하게 다뤘었죠? 자, 가지의 각도가 꼿꼿할수록 정화우세가 클까요? 가지의 각도가 클수록 정화우세가 큽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 직립지, 사립지, 수평지, 하수지에서 정화우세가 가장 강한 나무가 뭘까요? 그렇죠. 직립지가 정화우세가 가장 강해요. 가장 큽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지의 각도에 따라서 이제 가지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가지가 꼿꼿하면 직립으로 서 있다 해서 직립지. 가지가 수평하면 경사가 져 있다 해서 사립지. 가지가 기울어 비스듬하면 경사가 져 있다 해서 사립지. 가지가 수평하면 수평해서 수평지. 가지가 아래로 쳐져 있으면 아래 하자를 써서 하수지라고 해요. 하여튼 이 정화우세가 직립지에서 가장 크죠. 그럼 만약에 이 직립지를 소금전정해서 댕강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 직립지에서 강하게 있던 정화우세가 분산되겠죠? 여러 방향으로. 그래서 이 직립지의 정화우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직립지를 잘라서 소금전정을 해서 잘라버리면 영향이 가장 커요. 소금전정의 영향이 가장 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직립지에 정화우세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정화우세의 성질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평지보다 정화우세가 얘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수평지를 자르는 것보다 직립지를 자르는 것이 정화우세가 훨씬 더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직립지를 소금전정하는 것이 전정의 영향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올려 자르기와 내려 자르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 올려 자르기와 내려 자르기가 뭐냐면 이거는 전정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남겨지는 눈의 위치에 따라 생장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왼쪽을 봅시다. 왼쪽 사진. 이 왼쪽 사진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려진 눈이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바깥쪽에 있죠? 그러면 이 나무는 눈이 이렇게 바깥으로 자라요. 나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져서 자랍니다. 근데 반대로 나무의 안쪽 눈이 남아져서 이게 자라면 이게 나무가 안쪽으로 자라요.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안쪽으로 자라요. 그래서 이 끝에 남겨진 눈의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눈의 위치에 따라서 나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나무의 모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왔어요? 힘을 내요. 자, 마지막으로 전정 시기에 따라 구분을 해볼 거예요. 하계전정과 동계전정이 있는데 이 동계전정은 보통 겨울에 하는 전정을 말해요. 딱 봐도 전정, 겨울이죠? 여기는 잎이 덥수룩하게 많이 자라있는 하계전정이에요. 보통 전정은 겨울철에 많이 실시를 해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나무에 잎들이 없어요. 그쵸? 보통 낙엽성 가수들은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집니다. 자, 이 특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잎이 다 떨어지면 전정을 할 때 뭐가 좋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초. 그렇죠. 잘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뭇가지를 잘 보면서 할 수 있겠죠. 컨닝한 거 아니죠? 장점 여기 적혀 있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겨울에 전정을 하면 잎이 무성하지 않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잘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형을 이제 잘 보면서 파악하면서 나뭇가지를 이제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전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무의 생장에 영향이 굉장히 적습니다. 나무가 겨울에는 동면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나무가 휴면 상태이기 때문에 생장이 활발하지 않아요. 인간으로 비교를 하면 봐봐요. 이게 어쨌든 나무를 자르는 일이기 때문에 나무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온몸에 신경이 다 끼어 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있는데 안 자고 있는데 수술을 하고 있어. 막 수술을 저한테 해요. 그러면은 엄청 아프겠죠. 그리고 막 고통스럽고 몸에도 무리가 가겠죠. 하지만 마취를 해서 자고 있을 때 수술을 하면 아픈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무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전정을 해서 나뭇가지를 잘라내면 나무가 잘 몰라요, 아픈지.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 휴면 중이라 그만큼 생육이 느리기 때문에 절단면의 치유가 늦어요. 또 이제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기 때문에 춥죠. 그래서 추위에 의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보다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보통은 동계전정을 많이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하계전정은 언제 실시할까요? 하계전정은 나무가 이제 동계전정을 했음에도 나무가 생각보다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이제 광을 좀 조절해야겠거나 수세를 조절해야겠을 때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세 조절, 광 조절의 목적이고 동계전정을 했으나 그래도 전정이 좀 더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할 때 동계전정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동계전정, 하계전정의 특징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전정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선생님이 앞에서는 3개라고 했는데 4가지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무를 자르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자르는 위치에 따라 어떤 전정과 어떤 전정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절단 전정과 소금 전정 구분할 수 있었어요. 절단 전정은 나무에 눈을 남겨두고 중간부터 자르기 때문에 그 눈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서 나뭇가지의 수가 늘어났죠. 가지 수가 증가했어요. 반면 소금 전정은 눈을 남겨두지 않고 기부 끝에서부터 댕강 자르기 때문에 가지가 새로 돋아나지 않고 가지의 수는 감소해요. 하지만 감소한 만큼 나무에서 생긴 영양분들이 그 가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가지의 굵기나
크기가 커집니다. 이게 다른 점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 영상을 보면서 단초전정이랑 단초전정이랑 장초전정을 공부했죠. 장초전정. 아유, 지저분하네요. 다시. 장초전정. 자, 그럼 단초전정이랑 장초전정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죠? 자, 봅시다. 남겨놓은 마디수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마디수를 1개에서 3개를 남겨놓은 전정이 단초전정이었고, 마디수를 7개에서 10개 정도 남겨놓는 것이 장초전정이었어요. 그래서 남겨두는 마디수로 구분을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전정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구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세력이 강한 새 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래된 가지를 제거하는 전정은 뭐였죠, 여러분? 갱신전정. 세력을 갱신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수관 내부의 광조건을 좋게 하기 위한 전정은 뭐였을까요? 세부전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앞에서는 3가지로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전정 시기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었죠. 자, 여름에 하는 전정이 뭐였죠? 하계전정이었어요. 그러면 겨울에 하는 전정은 뭐였죠? 동계전정이었어요. 이 하계전정과 동계전정의 특징은 선생님이 꼭 알아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기준에 따라 전정의 종류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